중국의 부동산 쇼크라. 그래서 404조 원이 터진다. 이 말이 여러분 맞을까요? 이거요. 지금 현재까지 나오는 지표를 보면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굉장히 미칠 거예요. 일단 말입니다.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이 지표를. 연초 대비 비구이 위안이라는 중국 부동산 개발사입니다. 이 개발사의 채권 하락률을 보세요. 아이고 참 24년 만기 채권이 1.59달러입니다. 1.59달러. 무려 말입니다. 지난 1월 대비해 보면 여러분 89%가 떨어졌어요. 89%. 장난 아니게 떨어졌죠. 장난 아니게. 진짜 비구이 위안이 1.59달러가 됐으니까요. 더 심각한 것은 옆에 보세요. 시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후이. 이것도 마찬가지 중국의 15위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여기도 채권 가격이 14.75달러에서 0.96달러까지 떨어졌어요. 0.96달러까지. 야, 0.96달러까지 떨어졌으면 이게 96센트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거의 망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망했다고 봐야 되는 수치나 다름없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기업의 채권 가격 그만큼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중국의 수많은 부동산 기업이 국내 채권도 발행을 했을 거고요. 달러 채권도 발행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말입니다. 내년까지 만기 도래하는 금액이 여러분 와 놀라지 마세요. 404조 7천억 원입니다. 404조 7천억 원이면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가 우리 국가 예산이 본 예산이 400조 정도 됐어. 406조인가요?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한 나라 국가 예산하고도 지금 맞먹는다는 거예요. 내년 만기인 부동산 채무액이 말입니다. 달러로 따지면 2,920억 달러인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돌아오는 것만 하더라도 537억 달러예요. 74조 3천억 원이 됩니다. 이거 안 터질까요? 이거 안 터질까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중국 부동산 터진다예요. 터진다. 지금 중국 전역에서 말입니다. 전역에서 짓다만 아파트만 하더라도 200만 채에 달한다고요. 200만 채. 어마어마하죠. 200만 채. 그러면 200만 채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라앉을 수도 있다. 그러면 부채 폭탄은 터지겠죠. 404조가 터지면 이거 중국도 쉽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터지면 말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 나아지고 있긴 해요. 여러분 이 지표를 보시면 2022년 1월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부동산 거래량이 조금 달라졌기는 했어요. 주거용 부동산 거래량 추이가 조금은 달라지긴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래량 자체가 9천이죠. 9,200만 제곱미터에서요. 전월 대비해서 12.5%가 올랐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거래는. 그렇지만 3개년과 비교해 보면 55% 수준에 불과하고요. 작년 동기 대비하면 66% 수준에 불과합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올라서 9,200만 제곱미터까지 갔는데 이 9,200만 제곱미터라는 것이 2021년과 비교해 보면 형편없이 낮다는 거죠. 형편없이 낮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점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팔리더라도 팔리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블룸버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중국 부동산 기업은 이제 시장의 신뢰를 다 잃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심지어 말입니다. 홍콩의 헤지펀드 매니저들은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
아무리 중국 부동산 회사채가 저렴해도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 부동산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이라는 게 중국 경제 전체의 30%가 넘게 차지합니다. 경제 성장률, 경제 어떤 전체 규모의 30% 넘는 33%까지도 차지하거든. 지금은 좀 떨어졌을 거예요. 부동산 경제가 위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한 뭐 25%까지도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한 30%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지난 2분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 0.4%였죠. 3분기에도 3.9%밖에 안 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요. 적어도 7%대, 6%대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5.5%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업자가 많이 넘쳐나고 실업자가 넘쳐나면 중국 경제의 내수는 더 무너질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까지는 실업자들이 넘쳐나면서 지금 상황이 더 나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중국에서도 제로 코로나 정책 이거 재검토한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이대로 가다가는 경제가 죽으니까 시진핑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게 좀 푼다.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도시에서는 푼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폭락하는 것도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도. 중국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의 환원을 뭐 하지 않겠느냐. 뭐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노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풀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지금 중국 경제가 이게 갑자기 회복되기는 쉽지 않겠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중국에 거의 30% 이상을 수출하고 있는데 전체 수출액에 이게 중국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요 타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줄폐업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위안화가 어떻게 될까요?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위안화의 환율은요 올라갑니다. 위안화의 환율이 올라가면 대한민국 원화는요 프록시 커런시라고 하잖아요. 프록시 커런시. 위안화하고 같은 수준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풀린다 하는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우리 수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이 무너지면 진짜 우리도 똑같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변화 정책 빨리 추진을 해야 돼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다변화 정책을 쓰지 않으면요 우리 경제가 중국에 너무 의존적이어서 중국이 무너지면 우리도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 부동산에 대한 위험은 굉장히 크고요. 그 위험이 중국 경제 전체로 확장될까 두렵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경제로까지 영향을 미칠까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경제가 좋아진다 하는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방어적인 자세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자산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